안녕하세요. 좋은 이야기 채널입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박미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할머니의 일상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처음엔 슬픔에 잠겨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딸 둘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큰딸 수진이는 미국에 살고 작은딸 민정이는 부산에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죠. 가끔 전화로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지만 그들도 각자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자 간단한 아침을 먹고 오전엔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점심 후엔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저녁엔 혼자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나름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옆자리에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주인공들의 로맨틱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 벨이 울렸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아래층에 사는 최 여사님이 서 계셨어요. 미경 씨, 갑자기 죄송해요. 혹시 간장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급하게 요리를 하는데 떨어졌네요. 간장을 건네드리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경 씨,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묘하게 와닿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67세의 제 모습을 말이에요. 주름은 있지만 아직 정정한 몸, 여전히 반짝이는 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도 조금 진하게 하고 예쁜 옷도 골라 입었어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든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정말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남이 그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시내 백화점에 가기로 했어요. 큰딸 수진이가 보내준 돈으로 새 옷이라도 하나 사보자는 마음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마음이 왠지 설레더라고요. 오랜만에 나들이를 한다는 기분이었달까요. 백화점 여성복 매장을 둘러보다가 예쁜 카디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연한 핑크색에 레이스 장식이 달린 제 나이에도 어울릴 만한 옷이었죠. 입어보려고 탈의실로 향하던 그때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시내 백화점에 가기로 했어요. 큰딸 수진이가 보내준 돈으로 새 옷이라도 하나 사보자는 마음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마음이 왠지 설레더라고요. 오랜만에 나들이를 한다는 기분이었달까요. 백화점 여성복 매장을 둘러보다가 예쁜 카디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연한 핑크색에 레이스 장식이 달린 제 나이에도 어울릴 만한 옷이었죠. 입어보려고 탈의실로 향하던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그 카디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분이 서 계셨는데 6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회색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품위 있는 차림새였죠. 아, 이건 66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선물로 사려고 하는데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어머니께서 올해 90이 되시거든요. 어머니를 위해 직접 선물을 고르러 온 효자라니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어머님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수수한 걸 선호하시는지요? 평소에 수수한 옷을 입으세요. 너무 화려한 건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옷을 추천해 드렸어요. 연한 색깔의 블라우스며 편안한 가디건 같은 것들을요.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친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두 딸의 엄마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해요. 그때 태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도움받은 감사 표시로요. 순간 당황했어요. 낯선 남자분과 커피를 마신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의 진솔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백화점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태윤 씨는 3년 전에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자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해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뭘 하며 지내세요? 제가 물으니까 태윤 씨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별거 특별한 건 없어요. 공원 산책하고 책 읽고 가끔 아는 사람들과 바둑 두고 그런 일상이죠. 미경 씨는요? 저도 제 일상을 말씀드렸어요. 저의 수업 듣는 것, 도서관 다니는 것, 혼자 드라마 보는 것. 말하고 보니 우리의 일상이 참 비슷하더라고요. 가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다인가 하는. 태윤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헤어질 때 태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눠서 정말 좋았거든요. 제 대답은 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오래 알던 사람처럼 편안했거든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집에 오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7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태윤 씨와 첫 만남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백화점 카페에서, 그 다음엔 공원에서 산책하며, 때로는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의 대화 주제는 다양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자녀들 걱정, 요즘 읽은 책, 본 영화.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참 재미있었어요. 태윤 씨는 젊었을 때 중학교 교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말씀을 참 차분하고 따뜻하게 하세요. 미경 씨는 젊었을 때 뭘 하셨어요? 저요? 결혼 전에 잠깐 은행원을 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낳고는 쭉 전업주부였죠.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다 그랬잖아요. 후회는 안 하세요? 일을 계속하지 못한 것. 깊은 질문이었어요.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계속 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글쎄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다만 이제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긴 해요. 태윤 씨가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때 태윤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랑 함께 해보시겠어요? 사실 저도 퇴직 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역복지관에서 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 함께 독거노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안부를 묻는 일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윤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죠.
우산도 없이 나온 우리는 급하게 근처 카페로 피했어요. 옷이 다 젖었네요. 태윤 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태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 요즘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요즘엔 뭔가 기대가 되는 하루하루예요. 미경 씨를 만날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겁고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태윤 씨와의 만남이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조금 더 정성껏 했어요. 그때 태윤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미경 씨,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미경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67세의 고백을 받게 될 줄이야.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꽃이 피는 듯 했어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도 태윤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비가 그치고 나서야 우리는 카페를 나섰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냥 친구가 아닌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진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태윤 씨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특별해졌어요. 예전과는 다른 설렘이 있었거든요. 손을 잡고 걷는 것도,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모든 게 새롭고 달콤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윤 씨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한강공원의 작은 카페였는데 창가 자리에서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죠. 해가 지면서 강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쁘죠? 태윤 씨가 물으셨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데 오늘 미경 씨와 함께 와보니 예전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태윤 씨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돌아가신 부인에 대한 그리움과 저에 대한 애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이런 곳에 온 적이 없어요. 혼자 오기엔 너무 외로운 곳 같아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미경 씨.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정말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난 후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혀주고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미경 씨, 잠깐만요. 태윤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요. 미경 씨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달빛 아래서 바라본 태윤 씨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서 저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죠. 저도요, 태윤 씨. 그때 태윤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미경 씨, 괜찮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윤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살짝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마치 20대 처녀 같은 기분이 들었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짧은 키스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궁무진했어요. 서로를 향한 그리움, 애정,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 미경 씨, 태윤 씨가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셨어요. 제 인생에 다시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있는 느낌이었는데 태윤 씨를 만난 후로는 그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죠. 67세에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그리고 그날 이후로 태윤 씨와의 스킨십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손을 잡고 걷는 것, 어깨에 기대는 것, 가끔씩 주고받는 가벼운 키스. 모든 것이 설레고 달콤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어요. 저 나이에 뭐 하는 거야? 하는 눈빛들. 하지만 태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였어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죠. 태윤 씨와 사귄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가 궁금하고 함께 있고 싶었어요. 어느 날 태윤 씨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미경 씨,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래요?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아는데 직접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엔 조금 망설여졌어요. 남자분의 집에 혼자 가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태윤 씨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더 컸어요. 좋아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미경 씨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태윤 씨의 집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죠. 돌아가신 부인의 사진도 거실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부인분이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제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경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윤 씨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죄송해요.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에요. 미경 씨. 오히려 고마워요. 미경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저녁 준비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태윤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하셨어요. 생선조림에 나물 반찬까지 마치 음식점에서 나올 법한 정성스러운 식사였죠.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아내가 아플 때 제가 주로 요리를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게 되었어요. 태윤 씨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으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저는 태윤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혀 성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감정을 이제야 느끼게 되어서. 그때 태윤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셨어요. 따뜻한 품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안겨 있었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심장 소리를 들으며. 미경 씨, 오늘 밤 그냥 여기서 쉬어가시면 어떨까요? 너무 늦었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67세의 나이에 그것도 5년 만에.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도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태윤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 저도 태윤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 중 하나였어요.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자로서의 감정과 욕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태윤 씨의 손길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저를 소중한 보물처럼 대해주셨어요. 서로의 몸을 탐색하는 시간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주름진 피부도 늘어진 몸매도 그 모든 것이 서로에게는 아름다웠어요. 나이가 만들어낸 흔적들조차도 말이죠. 미경 씨, 정말 아름다워요. 태윤 씨가 속삭였어요. 이런 늙은 몸이 어디가 아름다워요. 제가 부끄러워하자 태윤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나이가 만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요. 그 시간들이 지금의 미경 씨를 만들었잖아요. 그 순간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나는 순간이었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윤 씨의 품에서 눈을 뜨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태윤 씨를 보니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태윤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딸들이 문제였죠. 어느 날 작은 딸 민정이가 부산에서 갑자기 올라왔어요.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집에도 자주 안 계시고. 아, 그게 요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 봉사활동이요. 어떤 봉사활동인데 그렇게 바쁘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태윤 씨와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에게 엄마가 남친이 생겼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과 함께. 다른 분들이요. 어떤 분들인데요? 민정이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태윤 씨에 대해 살짝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봉사하는 분 중에 괜찮은 분이 한 분 되셔서 가끔 차도 마시고 그래. 설마 엄마, 남자분이에요? 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순간 아차 싶었죠. 그래. 좋은 분이야. 나랑 비슷한 처지시고. 엄마, 이럴 수가. 민정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민정아, 그게 아니야. 그냥 좋은 친구일 뿐이고. 친구요? 엄마 나이에 남자친구가 어디 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도 안 해보세요. 딸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죠. 왜 제가 행복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건지. 민정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걸 왜 자식들한테 짐을 지우세요? 외로우시면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 삶이 있잖아.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결국 그날은 큰 싸움이 났어요. 민정이는 화가 나서 그날로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고 큰딸 수진이한테까지 연락해서 난리가 났죠. 다음 날 수진이한테서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민정이한테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이세요? 결국 저는 수진이에게도 태윤 씨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민정이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외로우셨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요? 그분을 얼마나 아시는데. 3개월 정도 알고 지냈어. 정말 좋은 분이야. 3개월이요. 너무 짧지 않아요? 딸들의 반응에 속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었어요. 태윤 씨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더니 태윤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아버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경 씨,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태윤 씨.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자녀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였어요. 동네에서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창피하지도 않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태윤 씨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미경 씨,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서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역경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었으니까요. 태윤 씨와 사귄 지 4개월이 되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윤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태윤 씨, 태윤 씨,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태윤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다 들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건강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의식을 되찾은 태윤 씨에게 말했어요. 미경 씨,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문제는 태윤 씨의 아들이었어요. 해외에서 급하게 들어온 아들이 병원에 나타났는데 저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이분이 그 여자분인가요? 준호야, 말 조심해라. 이분은 박미경 씨라고 하셔.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스트레스겠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결국 태윤 씨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푹 쉬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라고 말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태윤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계속 곁에 있어서 연락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끙끙 앓으며 걱정만 했죠. 일주일 후에야 태윤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태윤 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미경 씨,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괜찮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준호가 저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요구요? 미경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아버지 건강도 생각하고 주변 시선도 생각해서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태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경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준호가 너무 강하게 반대해서 아들의 반대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태윤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경 씨,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준호를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네였어요. 결국 주변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윤 씨, 혹시 태윤 씨도 우리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아들을 핑계로 삼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미경 씨 정말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이 일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아들의 반대쯤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이후로 태윤 씨는 평소보다 연락이 뜸해졌어요. 만나자고 해도 아직 준호가 있어서. 라는 핑계만 댔어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죠. 결국 참다 못해 제가 직접 태윤 씨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준 건 태윤 씨의 아들이었어요.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지금 쉬고 계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아버지도 많이 고민하셨는데 이제 그만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정말 태윤 씨가 저를 버린 걸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태윤 씨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체중이 5kg나 빠졌어요. 딸들도 걱정이 되었는지 자주 안부를 물어왔어요. 특히 민정이는 엄마, 그 남자분과 정말 끝난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라며 오히려 걱정하는 투로 바뀌었어요. 응, 끝났어. 역시 우리 나이에는 무리였나 봐. 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어요. 태윤 씨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정말 그분이 저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함께 봉사하던 김 여사님이 말씀하시길. 미경 씨,
그 태윤 씨라는 분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아들분이 강제로 요양원에 모셔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면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돌던데요. 그날 바로 태윤 씨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고 이웃 할머니께 물어보니 정말로 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셔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요양원인지 아세요? 글쎄요, 경기도 어디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온 동네를 뒤지며 수소문한 듯해 태윤 씨가 있는 요양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요양원이었죠. 요양원에 도착해서 태윤 씨를 만났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살은 빠지고 눈빛도 초점이 없고. 태윤 씨, 저 미경이에요. 태윤 씨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 정말 미경 씨예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계세요? 그제서야 태윤 씨가 진실을 말해 주었어요. 아들이 치매 초기라며 강제로 요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 그리고 제게 연락하지 못하게 핸드폰도 빼앗아 갔다는 것. 미경 씨가 찾아왔을 때도 준호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미경 씨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럼 치매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다른 병원 진단서를 가져와서 아들이 아버지를 감금한 셈이었어요. 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말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태윤 씨, 여기서 나가요. 이런 곳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준호가 아들이 뭐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요양원 원장님을 만나서 태윤 씨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원장님도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치매 증상이 전혀 없으신데. 결국 태윤 씨는 그날로 요양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자녀가 반대해도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미경 씨가 아니었다면 평생 저기 갇혀 있을 뻔했어요. 태윤 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한 달 만에 다시 아는 태윤 씨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많이 여위어서 마음이 아팠죠. 미경 씨, 제가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죠. 한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더욱 꽉 안고 잠들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태윤 씨를 요양원에서 구해낸 후 우리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이나 자녀들의 반대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거죠. 미경 씨, 우리 결혼해요. 태윤 씨가 갑작스럽게 프러포즈를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67세의 나이에 재혼이라니. 태윤 씨,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남은 인생을 미경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결혼하는 게 맞는 거죠. 좋아요, 태윤 씨. 결혼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우선 양쪽 자녀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태윤 씨의 아들 준호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나온 것도 화가 난 상태였는데 결혼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발광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게 뻔하잖아요. 준호야, 미경 씨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어쨌든 절대 안 돼요. 제가 법적으로라도 막을 거예요. 제 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민정이는 엄마 동거도 아니고 진짜 결혼을 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라며 극구 반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미경 씨, 아이들이 반대해도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가까운 몇 분만 초대해서 간단한 식사나 하자고 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도 마련했어요. 태윤 씨 집도 제 집도 아닌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구해서 함께 꾸며 나갔어요. 여기 소파를 놓으면 어떨까요? 저기에는 책장을 두면 좋겠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레면서 집을 꾸미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혼인신고를 하던 날, 구청 직원이 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마 이런 나이의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축하드려요. 직원이 건네준 혼인신고서 사본을 받아들고 나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 우리는 정식 부부라는 것이 말이에요. 미경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호호, 그러게요. 여보. 67세에 새로운 신혼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으로 부부의 밤을 보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당당한 부부였으니까요. 태윤 씨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67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이었죠. 물론 아직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서서히 딸들도, 태윤 씨 아들도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정이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라며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67세의 신혼생활이라니 생각해보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매일 아침 태윤 씨와 함께 눈을 뜨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여보, 오늘은 뭘 할까요? 태윤 씨가 아침마다 물어보세요. 글쎄요, 날씨가 좋으니까 한강공원이나 갈까요?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태윤 씨가 저를 끌어안으며 이마에 키스를 해주세요. 67세의 나이에도 이런 달콤한 스킨십이 자연스럽다니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의 하루 일과는 참 알차요. 아침에는 함께 요가나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각자 독서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해요. 점심 후에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부부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라서 더 의미가 깊어요. 미경 씨 부부 정말 부러워요. 함께 봉사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저런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다니.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해서 먹어요. 태윤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해서 매일 새로운 음식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서로를 원하고 사랑한다는 게 신기해요. 여보, 정말 아름다워요. 태윤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할 때마다 67세의 제 몸도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주름진 피부도 늘어진 몸매도 태윤 씨 눈에는 아름답다고 하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젊은 연인들의 그것과는 달라요.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소중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보, 나중에 우리 중 한 명이 먼저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날 태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만약에 말이에요. 진지한 대화였어요. 우리 나이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럼 먼저 가는 사람이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만나면 또 사랑하는 거죠. 약속해요. 다음 생에도 만나서 사랑하기로. 약속해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니 더욱 간절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최근에는 여행도 많이 다녀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태윤 씨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제주도도 다녀왔어요. 67세 부부의 제주도 여행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도 찍고 마치 20대 연인 같았어요. 여보, 사진 한 장 찍어요. 태윤 씨가 셀카를 찍자고 할 때마다 쑥스럽기도 하지만 행복해요. 이 나이에 무슨 셀카를. 예쁜데 왜요? 우리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둬야죠.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주름은 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말이에요. 딸들도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인정해줘요. 특히 민정이는 엄마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결혼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고 해요. 그래, 정말. 네, 확실해요. 태윤 아저씨가 엄마를 정말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태윤 씨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까 다행이다라고 말해요. 가끔 젊은 부부들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아직 앞날이 창창하고 함께할 시간이 무궁무진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장점이 있어요. 더 성숙한 사랑, 더 깊은 이해, 더 소중한 매 순간.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재혼한 거.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난 게 감사해요. 오늘도 태윤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젊은 연인을 봤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도 저랬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도 저래요, 여보.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맞아요. 67세의 사랑도 20대의 사랑만큼 아름답고 소중해요.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구나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이미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수 있어요. 67세에 만난 사랑이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태윤 씨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사랑에는 정말로 나이가 없어요.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증명이니까요. 67세 박미경이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받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누르시고 복 받아가세요.